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이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온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왜 직접 우크라이나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가서 보고 들은 전쟁 상황은 어땠는지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이시죠?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우크라이나 현장에 직접 가셔서 북한군 포로를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된 겁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이 이 드론이나 전자전 뭐 이런 이제 첨단 전쟁이 구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드론이 2, 3개월마다 이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급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 군에서 이제 가서 보고 좀 느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여러 이유로 해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군사 전문가 출신으로서 전에 이제 잠시 좀 외통했지만 국방위 소속 의원이었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직접 보고 느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더구나 북한군이 파병됐고 북한군 포로까지 잡혔다고 하니까 가급적 또 여건이 되면 직접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개인 자격으로 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직접 북한군과 면담까지 하고 오셨는데 여러 육성 파일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육성 파일 오늘 저희가 최초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하나씩 좀 들어보죠. 먼저 포로 중에 백모 씨라고 있어요. 이 백모 씨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널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사명감이라고 그러지. 어제 군인이라는 거 사명감에서 온 거지. 싸우면 싸우는 거니까 뭐 누군지 뭐 알 필요도 없고 그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는 동맹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도와주려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경찰총국 소속인 포로 백모 씨의 증언인데 군인이니까 싸우라면 싸우는 거다. 뭐 누군지 알 필요도 없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때요, 의원님? 지금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만났을 때는 비교적 좀 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고로 포로가 이제 두 분이 있습니다. 이모 씨, 그분 나이가 한 26살 좀 많은 편이고 백모 씨 지금 이제 육성을 들으신 백모 씨는 20살 정도로 좀 이제 어린 사람인데 20살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뭐 대학교 1, 2학년 그 정도로 이제 어린 친구인데 우크라이나 군 제가 이제 그 북한군하고 싸우는 특수작전군 고위 관계자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고위 관계자가 이 북한군에 대해서 좀 놀라워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북한군이 12,000명이 파병됐는데 사상자가 4,0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전사가 400명 그다음에 부상자가 3,600여 명인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전우들이 싸우다가 죽거나 다치는 걸 보면 일단 공포심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고 그게 인지상정인데 얘들은 뭐 그런 거 별로 못 느끼는 듯이 계속 돌격 앞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그 동인이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걸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뭐 나름 이제 북한은 뭐 이른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세뇌가 되고 그다음에 일종의 신정 체제다. 이제 광신도 종교국가 비슷한 나라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연장선 관계에서 지금 뭐 처음에는 어디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지금 이 백 씨가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계속 주입되니까 교육을 받으니까 체화가 된 거죠. 이게 의원님 그러면 정신무장에 잘 돼 있다. 정신력 강하다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로 봐야 됩니다. 세뇌가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뭐 유행한 말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비슷한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은 포로를 붙잡히면 자폭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뭐 이런 보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두 사람도 포로로 잡혔을 때 나 교육받은 대로 자폭해야 되나 이 생각도 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정치부의원들이 가서 이제 감시도 하고 사상 교육도 하지만 우선 이 군 입대하자마자 이제 이모 씨는 군에서만 지금 10년째 있다고 그러고 26인데 10년째면은 그다음 백모 씨 경우는 지금 2021년 입대해서 4년째 있는데 계속 이 적군의 포로가 되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반이다. 이거를 계속 이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로가
되면 답안이니까 그건 그런 상황을 막기 예. 위해서는 결국은 죽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16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중3. 네. 중3 애들 데려다가 군사훈련 시키면서 포로로 잡히면 자폭해라 이러고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잖아요. 네. 야, 이게 아직도 21세기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나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저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우선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전쟁 전사라든지 이런 걸 봐도 이례적이고요. 예. 또 한 가지 그런 부상자가 그렇게 많은데 예. 포로가 2명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포로가 그 이상 있어야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 물어봤어요. 진짜 2명밖에 없냐? 그랬더니 진짜 2명밖에 없다 잡힌 게. 그럼 그렇게 어떤 하더라고요. 거? 뭐 사상자는 사망자는 그렇다 치고 예, 전사. 이제 그럼- 부상자들 중에 또 상당수는 데리고 갔겠죠. 데리고 간다. 자기들이 데리고 가서 예. 그래서 3,600명 중에 300명 정도가 이미 전선에 재투입된 걸로 우크라이나 군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부상 치료하고. 예, 치유하고. 그러면은 네. 되게 이제 부상자가 포로로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걸 다 북한군에 데려갔다는 얘기는 네. 치료해서 다시 투입할 목적 하나. 네. 그다음에 절대 포로로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네, 예,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음성 파일 하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모 씨의 목소리인데 이 얘기는 과거에 이제 어떤 훈련을 받아왔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리모 씨 목소리 좀 들어보죠. 네. 그리고 전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느껴본 건데 드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훈련하는 장소에 가야 되면 무력부 훈련장이라 해야 될까. 거기에는 서울에 대해서 서울, 뭐 종로구나 부산, 대구, 전주, 제주도 그런 지형을 통한 시야 건물들과 그런 게 가득해요. 그게 어디 있죠? 무력부 훈련장. 꼭서는 예? 곡산. 황해북도 곡산. 의원님 이분이 네. 이제 턱 다쳐서 아직 발음이 좀 부정확한 그런 분인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전에보다 많이 치유는 예, 됐는데 그래요? 예. 이 발음이 부정확하니까 예.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이분이 꼭 가고 싶다. 아. 전에 이제 뭐 일간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할 때는 예. 80%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아, 100% 이제 격 붙였는데 예. 그 한국 가면 이 치료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 아.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평생 자기가 장애가 생길까봐 걱정이 예. 돼서 이제 그런 얘기도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제 발음이 부정확해서 조금 잘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드론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할 거예요. 요거는 네. 이제 드론에 많이 당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목했던 거는 인민무력부 훈련장 네. 황해부터 곡산에 있는데 거기 가면 서울 종로구, 부산, 대구, 전주, 제주도 그런 지형을 통한 휘하 건물과 그런 게 가득해요. 네. 이 얘기는 여긴 서울 종로구다. 종로구 일대 건물들 딱 모의로 해놓고 실제 침투 훈련 네. 이런 거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북한에 예. 이제 그런 우리 특정 지역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청와대 예. 이런 거 비슷한 거를 만들어 놓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예. 사실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황해도 곡산에도 그런 게 있다. 예. 이제 그 부분은 지금까지 거의 안 알려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곡산 외에도 여러 곳이 예. 이제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총국의 임무가 예. 경찰총국도 이제 정예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질문 있어요, 예. 의원님. 이 두 사람 다 정찰 총국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에서 조금 헷갈려 보도가 됐는데 예. 이 북한군 12,000명 중에 4분의 3 그러니까 그 4분의 3은 폭풍군단. 11군단 폭풍군단이고 4분의 1인 정찰총국인데 예. 포로로 잡힌 두 사람은 11군단이 아니고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데요, 정찰 총국은? 정찰총국도 이제 유사시에 한반도에 후방 침투해가지고 뭐 요인 암살이라든지 예. 뭐 특정 시설 점령이라든지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요.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켰던 것도 정찰총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707 특임대 이런 데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폭풍군단은 우리 얘기하면은 특공연대 있죠. 예. 그 정도 수색대 이런 경보병 부대고요. 예. 그다음에 정찰총국보다 좀 더 등급이 높은 특수부대, 뭐 특전사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실제로 남침 그냥 보니까 저는 서울뿐만 아니라 네, 부산, 대구, 전주, 네,
제주도까지 저도 이제 지방 뭐 부산이나 이런 얘기 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제주도까지 뭘 만들었다는 얘기는 저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오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면 남침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예요? 예, 유사시에 대비해서 예. 예, 이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 우크라이나 고위 군 관계자들 만나셨는데 네. 앞서 이제 그 군 관계자가 북한군의 이 가스라이팅, 정신력 이런 거는 말씀을 네.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력, 네. 전투력 그건 어떻답니까? 그러니까 북한군도 장단점이 있죠. 예. 아까 얘기한 그 정신력, 그다음에 체력,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강점인데 예. 예를 들어 드론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예, 북한군도 이 야투경이 있는데 갖고 예. 있는데 그게 좀 약해요. 장비가 예. 그래 약하구나. 장비가 약해서 예. 야간 전투 능력이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예,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백모 씨, 리모 씨 중에서 리모 씨는 이제 100%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거고 네. 아마 백모 씨도 귀순 의사를 밝힌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의원님한테도 나 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던가요 그 두 사람이? 그렇죠. 예. 그 전에 이제 그 특수전 사령부 고위관계자 북한군 평가 제가 이제 약간 기자적인 감각으로 물어봤어요. 예. 그러면 그 북한군의 전투력이 러시아군의 몇 배쯤 되는 거로 예. 생각하느냐 그러더니 한참 이렇게 하더니 한 2배쯤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군보다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병의 예. 1대1 전투력은. 예, 전투력은 그러니까 러시아군보다 확실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비순 의사 관련해서는 리모 씨의 경우 예, 제가 이제 음성 녹음도 예, 예. 공개했습니다만 꼭 가고 싶다. 꼭 가고 싶다 얘기를 했고 예. 백모 씨의 경우는 뭐 그런 결심을 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또 다시 제가 재차 확인하니까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해서 아직까지 반반 좀 고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모 씨는 네.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포로 송환 조건으로 한국 무기 구매 의사를 밝혔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거는 좀 또 다른 문제로서. 그렇죠. 예, 네. 더구나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그런 상황이어서 무기 지원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한미 관계 생각해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정부나 국방부 차관도 만나보려 했는데 예. 이제 그러한 뭐 방공 무기라든지 언론에 보도됐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급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예. 기본적으로 포로 송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 네. 북한의 요청으로 러시아가 한국행을 반대하면 포로들이 북한 또는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던데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미국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간에 예. 이 예상치 못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그런 소위 이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되는 상황인데 예. 그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포로들이 한국에 가는 걸 원치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러시아 쪽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걸 좀 요구를 해라. 그러니까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큰 딜을 위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인데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우크라이나 정부도 준비가 돼 있고 우리 예. 정부도 의사가 있으면 데려오겠다고 누차 밝히지 않았습니까?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이 밝혔기 때문에 조용히 신속하게 예. 이렇게 송환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셔서 북한군 포로 두 사람을 직접 만나고 오신 국민의힘의 유영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유영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